다음 코스페이스 만들기 눌러주고요. 이제 세 번째 거 머지 큐브 들어가 있습니다. 머지 큐브에서 빈 장면을 선택해 주시고요. 화면에 보니까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큐브가 있네요. 머지 큐브라는 기능은요, 간단하게 말해서 화면에 보이는 큐브의 패턴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카메라로 인식해서 그 위에 영상을 덮여 보여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패턴 인식 AR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유니티라는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유니티에서는 이런 패턴을 자기가 따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더 자유도가 높겠죠? 일단 간단하게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머지 큐브로 보는 방법은 따로 영상을 찍어 올리겠습니다. 일단 라이브러리에서 여섯 번째 캐릭터 이용할까요? 여섯 번째 캐릭터를 이렇게 불러와 줍니다. 그래서 이 머지 큐브의 위에다가 붙여줄 건데요. 자석 기능에서 아이템의 붙이기를 활성화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를 이렇게 머지 큐브 위쪽 면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키워줄 거예요. 살짝 키워주고요. 간단한 애니메이션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액션에서 댄스펀 이거를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PC에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PC에서 보는 거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게 약간 다릅니다. 스마트폰에서 보는 방법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지 큐브를 한번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코스페이시스 에듀 앱을 실행하시고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 머지 큐브 프로젝트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준 머지 큐브가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 플레이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AR 모드가 실행되겠습니다 라고 나오고요.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머지 큐브를 이용해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희 캐릭터는 이 머지라고 써져 있는 윗부분에 위치를 시켰었죠. 그래서 이 윗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위치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저희 캐릭터가 머지 큐브에 입혀졌네요. 이걸 이용해서 다양한 재밌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 머지 큐브 기능을 써서 만들어 볼 거는 일단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볼게요. 짧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영상은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나오는 미러 디멘션이라는 스킬을 썼을 때 공간이 왜곡되어 보이는 현상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요. 자, 보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영상의 왼편을 보니까 자동차가 중력에 상관없이 직각으로 꺾어서 도네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러한 기능을 프로젝트에 한번 갈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페이시스에서 뒤로 가기,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필요 없습니다. 딜리트 키로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지 큐브에서는요 환경이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을 클릭해 보면은 무대 사운드만 나오고요. 나머지 환경은
조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AR이니까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송 가겠습니다. 수송에서 차 한 대를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차가 너무 크네요. 그래서 좀 줄여줄게요. 차가 너무 커서 좀 줄여줬고요. 좀만 더 줄여주겠습니다. 자, 자동차 한 대가 이렇게 직각으로 꺾어 가지고 돌아야겠습니다. 직각으로 꺾여서 돌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나머지 한 대는 이쪽 면에서 한번 돌아볼까요? 이쪽 면에서 이렇게 계속 돌겠습니다. 이쪽은 배가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배가 돌겠습니다. 그러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물도 한번 만들어 줄게요. 라이브러리에서 만들기에서 박스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이렇게 조정을 할 겁니다. 딱 맞게 한번 조정해 볼게요. 딱 맞게 조정하고요. 재질을 좀 파란색, 하늘색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그 다음에 불투명도를 좀 줄여주면요, 물처럼 투명하게 되겠죠. 이 색깔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송에서 배를 이렇게 이 면에다가 띄워 보도록 할게요. 배가 너무 크네요. 좀 줄이고요. 다시 붙여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래그에서 크기를 바꾸면은 이 배의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크기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쪽 바닥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붙여줘야 돼요. 다시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이제 이 물은 움직이지 않도록 잠금 해줄게요. 잠금. 이 머지 큐브는 처음부터 잠금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잠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잠금 해제를 여기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배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야 되겠죠. 이번에는 특수에서 세 번째 경로를 사용하겠습니다. 네모난 경로네요. 네모난 경로도 수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크기를 좀 키워줄 거고요. 예, 됐네요. 자, 이 경로를 따라서 배가 계속 돌면 되겠죠. 이건 쉽습니다. 코드에서 배를 코블록스에 사용해야 되겠죠. 배 코블록스, 그 다음에 플레이를 클릭하자마자 배는 계속 돌겠습니다. 무한 반복하기. 그리고 배를 5초 동안 사각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5초? 좀 짧네요. 20초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예. 배가 뚝뚝 끊겨가지고 이동하는 거 보니까 약간 둥글게 꺾여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로를 잡아주려고 했더니 경로가 잘 안 잡힐 수도 있어요. 맨 가운데 경로의 중앙 정도에 클릭을 하면 되는데 잘 클릭을 못하겠는 분들은 처음
처음으로 밑에 보면은 줄 3개가 있죠. 여기서 사각 경로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때 사각 경로를 점점점 클릭해 주면 속성창이 나오고요. 경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타입을 좀 바꿔줄 거예요. 커브드로. 그러면 뚝뚝뚝 끊겨서 이동하던 것이 이렇게 곡선이지게 이동하게 되네요. 네, 뒤로 가게 하고요. 이제는 자동차를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이동시키려고 했더니 자동차는 도로가 있어야 되겠죠? 도로도 한번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에서 주택 그리고 도시 카테고리에서 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붙여주겠습니다. 도로도 굉장히 크네요. 조금 줄여줄 겁니다. 예,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맞춰두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템의 붙이기를 좀 꺼주고요. 이 돌을 복사해서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끝에는 살짝 걸치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이 3개의 돌을 잡고 다시 Alt키를 누르고 복사. 그 다음에 R 버튼 눌러서 90도 회전을 시킬게요. 그 다음에 또 붙여주면 되겠죠? 자, 자석기는 켜고 한번 붙여볼게요. 자석 기능을 켰더니 잘 붙네요. 이 면에 붙었으니까 자석기 아이템의 붙이기를 꺼주고요. T 버튼 이용해서 미세 조정을 좀 시켜주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Alt 버튼 이용해서 쭉 끌고 옵니다. 이 상태로 또 아이템에 붙이기, 그 다음 이 면에다가 붙여주면요, 아이템에 붙이기를 꺼주고 미세 조정 해주면 되겠죠. 이 정도까지만 해주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주고요. 바닥도 해줘야 되겠죠? Alt키. 바닥은 가장 바닥으로 보내주고 90도 회전시키면 되겠죠. 바닥면을 제대로 해주려면은 이 머지 큐브를 잠금 해제한 다음에 위로 좀 띄워준 다음에 해줘야 되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 그리고 건물을 좀 넣어줘야 되겠네요. 이런 건물들을 자석기를 켜고 넣어주도록 할게요. 좀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건물도 있고요. 이런 건물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쪽 면에다가도 건물을 붙여주도록 할게요. 좀 너무 크니까 줄여주고 이렇게 붙이고. 이쪽이 앞인 것 같네요. 예, 이런 식으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면에도 건물 하나를 넣어주겠습니다. 예, 괜찮네요. 바닥에도 해줄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코딩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코드에서 제어 동시 실행하기를 1번하고 3번 사이에 붙여주고요. 하나는 무한반복하기 배 20초 동안 사각 경로를 따라 이동하기, 이걸 넣어주고요. 밑에는 동작 자동차를 1초 동안 앞으로 몇 미터 이동하기, 이걸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의 코블록스에서 사용, 이걸 해주고요. 자동차를 1초 동안 5m가 맞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눌렀더니 5m 가는데요. 조금 벗어나네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은 자동차의 무게중심이 가운데였는데 자동차가 여기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좀 더 간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 1m 정도를 덜 가야 되겠네요. 이 자동차가 먹고 있는 이 공간만큼 덜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4m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4m 하니까 이 정도 오네요. 근데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꺾어야 되니까 0.5m 더 가겠습니다. 4.5. 예, 잘 멈췄네요. 여기서 회전을 하고 이쪽으로 5m 가고, 이쪽에서 또 회전을 하고 5m 가고, 이걸 반복하면 좋겠습니다. 코딩을 넣어 볼게요. 자, 동작 가겠습니다. 동작에서 여기 있네요. 회전하는 거. 자동차를 1초 동안 시계 방향 축 어디로 90도만큼 회전하기. 90도만큼 회전하는 게 맞으니까 이걸 쓰겠습니다. 이걸 쓰고요. 1초 동안 앞으로 4.5m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또 1초 동안 시계 방향 축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니까요. X축으로 90도만큼 회전하면 되겠습니다. 플레이 한번 눌러볼게요. 예, 90도만큼 회전하고 또 5m 직진하면 되겠죠? 복제하기, 그 다음에 밑으로 보내주고요. 5m, 그 다음에 또 복제 회전하고요. 이제 또 한번 전진 회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한 면 또 돌고 또 한 면 돌고 이걸 반복하면 되겠죠. 근데 초기에만 이렇게 돌아주면 되고요. 나머지는 똑같은 그 거리만큼 돌게 되는 거니까 무한반복하기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삭제를 해주고요. 제어해서 무한반복하기를
5번과 6번 사이에 넣어서 6번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두 개 반복되는 코딩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플레이 버튼 눌렀습니다. 직진으로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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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m. 예, 잘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빠르네요. 3초 주겠습니다. 그리고 차를 여러 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복제하기에서 밑으로 붙여놓고, 그리고 이 자동차 앞으로 자동차 한 대를 더 하겠습니다. 수송. 그래서 이번에는 트럭을 해볼까요? 트럭. 예, 트럭을 해주고요. 코드에서 코블록스의 사용, 코드 다시 들어가서요, 트럭으로 바꿔줘야겠죠. 트럭, 트럭, 트럭. 그리고 4.5m가 아니고요, 좀 변경을 좀 시켜줘야 되겠네요. 플레이. 예, 3m면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왜 같이 움직이는지 아시죠? 여기 트럭에서 3초 동안 앞으로 3m를 이동했기 때문에 3초 동안 3m 이동하는 거랑 3초 동안 4.5m 이동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조금 딜레이를 좀 더 주겠습니다. 2초 동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 이제 조금 거리를 두고 두 차가 이렇게 돌게 되겠네요. 이걸 한번 스마트폰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AR 모드가 실행됩니다 가 나오고요. 이제 큐브를 위치시켜 보겠습니다. 큐브가 인식됨으로 바로 제가 만들어준 프로젝트가 실행이 됩니다. 밑에 있는 도로는 약간 겹쳐져 가지고 같은 면에 있어서 좀 깨지네요. 배도 잘 돌고요. 그리고 자동차들도 각각 잘 도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머지 큐브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화면에서 만약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자동차 소리를 음악으로 넣고, 그리고 배경 음악도 넣어서 사운드를 들으면서 머지 큐브를 감상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다른 프로젝트를 해야 돼 가지고 이걸 끄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다양한 걸 한번 추가를 해서 해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머지 큐브의 재밌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요, 가운데다가 이 머지 큐브를 감싸는 태양을 만들고 수금지 암흑도 천해명을 이렇게 돌게 하는 것도 예, 재밌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뒤로 가기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프로젝트는요, 물리라는 기능을 이용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물리라는 기능이 어떤 건지 그냥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페이시스 만들기. 자, 이제 3D 환경이나 360도 이미지 그리고 머지 큐브 다 했죠. 상태로 빈 장면을 들어가겠습니다. 비어있는 장면을 들어오면요, 자동차 2대를 꺼내 놓겠습니다. 한 대는 큼지막한 트럭, 그리고 한 대는 자전거, 예, 한 대는 트럭, 한 대는 자전거,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쓸게요. 트럭, 그리고 이놈은 자전거, 그리고 둘 다 코블록스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코딩을 넣어볼까요?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가서 이 정도에 멈추고, 이 자전거도 이 정도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객체가 부딪히는 거겠죠? 카메라가 그걸 이렇게 볼 겁니다. 코드에서 코블록스, 그리고 제어에 보면은 동시 실행이가 있죠? 그 다음에 동작, 자전거를 앞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트럭도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초 동안 한 자석 기능을 켜서 1m, 2m, 3m, 4, 5, 6, 7, 8, 9, 10, 10m씩 이동하면 되겠네요. 1초 동안 10m면은 굉장히 빠르겠죠?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여기서 멈추네요. 자, 뒤로 가기. 그래서 15m씩 갈까요? 15m 플레이 부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쩐 일이죠? 서로 겹쳐가지고 있네요. 가까이에서 한번 볼까요? 예, 자전거는 계속 굴러가고 있고 트럭은 멈춰 있네요. 자, 이 현상을 조금 더 실감나게 현실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물리라는 기능을 쓸 겁니다. 코딩을 약간 변경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코드에서 15m 이동하기, 이것들을 지워주고요. 물리에서 첫 번째 블록들을 이렇게 위치시키고, 하나는 자전거, 하나는 트럭, 이걸로 해주고요. 속도를 10 이렇게 맞춰볼까요? 그 다음에 플레이 눌러보겠습니다. 자, 10의 속도는 이 정도 속도네요. 근데 한 30 정도 해주면은 서로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 예, 부딪혔더니 또 비현실적으로 트럭이 튕겨나갔네요. 그렇죠? 자,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트럭에 물리 버튼을 켜고 질량을 보니까 5kg 이라고 되어 있네요. 5kg. 그리고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5kg이네요. 뭐가 안 맞죠? 트럭은 좀 무거워야 될 것 같아요. 5kg 말고 50kg는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자전거는 5kg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 버튼 눌러볼까요? 또 이렇게 튕겨 나갔네요. 예, 아무래도 키로수를 좀 더 증가를 시켜놔야겠습니다. 500kg 플레이 누르겠습니다. 이제 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트럭하고 자전거하고 부딪혔더니 이제 자전거가 완전 박살이 났네요. 이제 좀 현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물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게 바로 물리 버튼입니다. 모든 설정을 해볼 수는 없고요. 설명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밀한 충돌. 정밀한 충돌, 이 기능은 꺼져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하는데요. 객체를 클릭해서 나오는 이 하얀색 상자가 있죠? 이 상자는 객체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객체의 범위. 이 흰색 상자가 부딪히는 게 바로 정밀한 충돌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 정밀한 충돌을 켜면 이 하얀색 사각형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면, 이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쪽 면이나 뭐 이쪽 면이라 이런 부분들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마다 가지고 있는 면에 부딪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변수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정시키기가 있습니다. 고정시키기. 이건 말 그대로 객체가 위치한 자리에서 객체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무게나 중력에 상관없이 고정되고, 그리고 다른 어떤 무거운 객체가 와서 충돌한다고 해도 끄떡없이 그 자리에서 고정된 상태로 있습니다. 질량. 질량은 방금 실험한 대로 객체의 무게값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탄력. 탄력은 통통 튀는 기능입니다. 탄력을 많이 주게 되면 최고값이 1.0입니다. 탄력을 많이 주게 되면 계속 통통통 튀어다닙니다. 마찰. 마찰은 바닥을 포함한, 지면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받는 저항을 높이는 겁니다. 마찰을 높이면, 마찰 한 5.0까지 있습니다. 마찰을 높이면은 이 바닥에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다른 객체와 충돌했을 때도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물리 기능을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개의 객체는 지워주고요. 그리고 코딩도 다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요, 초원으로 할게요. 초원으로 하고, 분위기는 평상시 분위기로 해주고, 이제 카메라를 이렇게 맨 왼쪽으로 튀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고정 위치로 정해주겠습니다. 고정 위치. 자, 뭘 해줄 거냐면요, 여기서 대포를 쏴서 벽돌을 부수는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들기에서 원통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조금 키워주고요, 약간 눌러줄게요. 색깔을 약간 어두운 색으로 하겠습니다. 어두운 색으로 하고, 대포 밑둥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코블록스에서 사용. 이제는 대포 크기로 좀 만들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포를 약간 어두운 색으로 해주고요. 붙이기로 이렇게 위에다가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회전 모드를 이용해서 약간 회전을 시켜주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겠습니다. 예. 이제 대포의 위치가 잡혔네요. 그리고 카메라를 이 기둥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붙이기 해서 이 프론트에다가 붙였고요. 약간 올리고 뒤로 해주고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대포 모양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줍니다. 거의 앞을 시야를 가리네요. 그래서 약간 위로 올려주고 또 위치를 잡아줄게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코블록스에서 사용 이름도 대포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카메라 역시 코블록스에서 사용. 이제 대포알이 필요하겠네요. 대포알은 대포 바로 밑에다가 놓겠습니다. 대포알은 이런 굴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약간 키워줄까요? 그리고 재질은 이런 재질로 해주고요. 색깔을 좀 더 어둡게 하겠습니다. 대포알이 완성됐네요. 이 구의 이름도 대포알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코블록스에서 사용 이렇게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이 대포알의 방향이 있는데요. 방향을 보니까 앞쪽 방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백으로 되어 있네요. 앞쪽이. 그래서 180도를 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대포알에 물리 기능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지금 물리 기능을 추가해 주는 게 아니라 코딩으로 물리 기능을 넣겠습니다. 자, 이제 대포알이 바라봤을 때 대포알이 조준점을 바라보는 그런 형상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준점을 만들어 볼게요. 조준점은 이러한 그 도넛 형태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약간 사이즈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적당하게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자를 이용해서 붙이기 쪽 상자도 마찬가지로 사이즈를 좀 조절해 주겠습니다. 조준점 하나가 완성이 됐네요. 복사를 하겠습니다. 또 복사를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조준점을 만들어 줄게요.
이 조준점을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이 도넛이라는 그룹 말고 조준점이라고 바꿔주고 코블럭키스에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준점을 이쪽 탑에다가 붙여주고요. 조금 이동을 시킬게요. 재질에서 불투명도를 좀 낮추고 빨간색으로 해주면 좋겠네요. 마찬가지로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아까 복사해주기 전에 이 불투명도를 좀 조절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네요. (40%로) 맞추겠습니다. 예, 플레이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조준점이 잘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코딩은 대포를 이동시키는 겁니다. 대포 경이라고 하죠. 이 경을 A 버튼을 누르면 왼쪽으로 회전시키고 그리고 D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으로 회전시키는 코딩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드. 그리고 좀 크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벤트에서 언제 키보드에 위키가 눌림일 때 이걸요 A키로 바꿔주시고요. 밑에 있는 거는 D키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요. 이걸 넣어주고 대포 밑둥이 돌아야 되겠죠. 예. 대포의 경이 돌면은 대포의 경은 뒤쪽이 여기 이쪽이 밑둥으로 돼 있어가지고 회전을 하면은 이상하게 회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의 밑둥이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야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대포의 밑둥을 1초 동안 반시계 방향으로 1도 돌리겠습니다. 1도. 그리고 D키를 눌렀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해가지고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 그리고 A 그리고 D. 잘 움직이네요. 자, 그 다음 코딩입니다. 일단 대포알 코딩을 해줘야 되겠네요. 형태에서 불투명도를 넣겠습니다. 대포알의 초기 불투명도는 0으로 해놓을게요. 그리고 대포 경을 클릭했을 때 발사를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언제 뭐를 클릭했을 때를 대포의 경이 이게 대포였겠죠. 대포를 클릭했을 때. 그리고 이제 변수를 정해줄 겁니다. 변수는 데이터에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 변수, 나의 변수를 뭐뭐로 정하기 이게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나의 변수를 복사된 대포알 하겠습니다. 예, 복사된 대포알을 아이템에 보시면 카메라의 복사본 만들기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그래서 이 복사본 만들기를 이렇게 넣고 대포알 복사본 만들기로 정해주시겠습니다. 대포알이 복사가 되면은 이제
대포알이 보여야 되겠죠? 예,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형태에서 대포의 불투명도를 100으로 정하기 를 넣어주고 데이터로 가면은 여기 위에 변수의 명칭이 있네요. 복사된 대포알의 불투명도를 100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바꿔줄까요? 대포알의 위치가 그 대포알의 위치로 돼야 되겠죠. 현재 지금 대포알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대포알이 복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동작에서 위치의 첫 번째 블럭을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복사된 대포알의 위치를 좌표 어디로 정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좌표는 대포알의 위치하고 맞춰줄 거예요. 대포의 위치로 넣고 대포알의 위치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대포알이 복사되면서 기존에 대포알이 있던 곳으로 다시 위치가 정해지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리 기능을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템으로 들어오면은 대포알에 물리 기능 추가하기 이게 있네요. 물리 기능을 추가할 거고요. 대포알에 물리 기능 추가하는 게 아니라 복사된 대포알에 물리 기능을 추가해야 되겠죠. 계속 발사를 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제어에서 동시에 실행하기를 밑으로 붙여주겠습니다. 동시에 실행하기, 뭘 동시에 시작할까요? 일단 발사를 하는 코딩을 넣어주겠죠. 발사를 하는데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딩이 이용하겠습니다. 물리에서 네 번째 물리 아이템 없음을 1속도로 벡터 몇으로 밀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동시에 실행하기 위에다가 넣어주고, 자, 그리고 데이터에서 복사된 대포알을 물리 아이템 없음에다가 집어넣어 주고요. 속도는요, 이거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수학에서 0부터 100 사이의 무작위 정수 속도, 이걸로 넣어 줄게요. 이거를 한 5에서 50 사이의 무작위 정수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값은 좌표 값이죠. 좌표 값을 이 조준경 있죠? 조준경의 위치로 바꿔줄 거예요. 대포알의 위치를 조준점으로 밀기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동시에 실행할 다른 코딩은요, 삭제를 해주는 겁니다. 대포알이 발사가 되고 목표를 맞추고 그 다음에 한 2-3초 정도 후에 삭제를 시켜줘야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닥에 대포알이 엄청 많이 굴러다닐 수 있기 때문에 쏘는데 족족 이거를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함수 만들기 해서, 자, 함수 블록의 이름은요, 대포알 지우기, 자, 그리고 매개 변수를 추가하고요, 대포 복사본이라고 적어놓겠습니다. 이때 함수 블록의 이름은 함수의 명칭이고요, 매개 변수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쓰실 때 fx에 x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대로 설명하시고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함수 만들기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맨 위에 언제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 위에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함수에 들어갈 명령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대포화를 쏘고 난 다음에 한 2초 정도를 기다려 주기로 했죠. 2초 정도 기다려 준 다음에 명중이 될 때까지 2초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포 복사본을 삭제를 해줘야겠죠. 자, 함수에서 자 이제 아이템에서 아이템 삭제하기가 있습니다. 여기 조준점을 삭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불러와 주고 함수 인자로 된 대표 복사본을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동시에 실행하기 여기에다가 함수에서 대포할 지우기 이게 있네요. 대포할 지우기 함수의 명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지워주냐면 여기 안에다가 복사된 대포화를 넣어줘야 되겠죠. 데이터에서 대포 복사본 이렇게 돼가지고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대포의 경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쳤더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대포알이 튀네요. 이거는 이 대포알의 방향을 좀 비틀어서 수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버튼 누르고요. 살짝만 더 비틀면 되겠네요. 어느정도 비슷하게 비슷한 위치로 날아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대포를 쏘는 코딩을 한번 해봤고요. VR로 하시면은 A하고 D 버튼을 못 누르기 때문에 이거는 PC에서 한번 만들어 본 프로젝트였고요. 만약에 앞쪽에다가 나무 같은 거, 나무 블록 같은 거를 쌓아 올려서 그걸 맞춰 가지고 넘어지는 그런 코딩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블록에 대포알이 닿으면은 점수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도 괜찮겠죠. 강의에서 배우신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해보시고 프로젝트에 살을 붙이면서 완성도를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상현실을 만들어보는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코스페이시스 2를 대표적인 기능들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훑어보았습니다. 이렇게 VR, AR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